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애플이 중국에 세운 넘사벽 공급망, 이제 어쩌나 이렇게 잡아봤는데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공급망도 미국 내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미국 보호주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마도 이번 세기 들어서 애플의 최대 난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제 그리고 어제 2회에 걸쳐서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내용이 좋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애플 내부인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중국 공급망 전문가 40명 이상을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애플이 상당히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이드 스토리를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애플의 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폰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노키아는 2007년에도 셀폰 킹이라고 불렸고요. 아무도 노키아를 따라갈 자가 없냐, 뭐 이런 커버 스토리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노키아는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강점이 있었죠. 터치 스크린의 차별성이 뭐 한눈에도 보였죠. 하지만 하드웨어에서도 아이폰은 노키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드웨어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애플은 중국에서의 제조에 베팅을 했던 겁니다. 자, 애플의 중국 내 공급망은 팀 쿡의 작품입니다. 거의 개인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998년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모든 오퍼레이션, 판매와 제조를 다 관장하는 COO가 됩니다. 그리고 CEO가 되죠. 2007년에 가트너가 세계 최고의 공급망 기업을 선정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탑 25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애플이 2위를 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애플은 이 리스트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갑자기 2위로 떠오른 거예요. 애플은 공급망으로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공급망이 멈춰질 때도 많고 공급망이라는 것은 팔기 위해서 있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이었죠. 그런데 2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로 7년 내내 1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플은 시가총액 세계 1위, The Most Valuable Company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에서의 제조는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에요. 그 복잡성과 깊이와 유연성과 그리고 애플이 지출한 비용을 보면 일반 기업들의 아웃소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의 디자이너들 그리고 제조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장기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전체의 디테일을 감독을 하죠. 제품이 제대로 생산될 때까지 수개월씩 공장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력은 제조의 필수고 제조와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하나였다는 거죠.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플은 놀랍게도 수십억 달러를 제조 설비 주문과 구매에 지출을 했습니다. 모든 설비가 애플만을 위한 맞춤 설비였습니다. 자, 애플이 제조에 있어서 중국에 얼마나 올인을 했나 이 차트가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폰, 에어팟,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95%를 넘습니다. 내년까지도 90%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과 아이패드의 중국 생산 비중은 더 높습니다. 자, 공급망에서 애플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플의 최대 취약점이 이 공급망이 돼버렸습니다. 단일 국가에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게 벌써 5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바뀌지 않았어요. 게다가 매출은 더합니다. 애플 매출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익은 거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제조를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이는 해자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설비 비용이 급등했죠. 2009 년에 3억 7천만 달러였던 생산 비용이 2012 년에는 단 3년 만에 73억 달러로 급등을 합니다. 제조 파트너의 매출도 따라서 급등을 합니다. 애플의 새로운 제품 출시와 함께 제조 파트너인 폭스콘의 매출 신장도 이렇게 늘어나죠. 폭스콘의 창업자인 테리 구가 팀 쿡과 만납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서 악수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정저우, 청두, 선전 이런 식으로 공장을 계속 건설해 나가죠. 선전 공장은 규모가 50만 명입니다. 이 정도의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초기에 중국 근로자 퇴직률이 연 300%에 달했습니다. 1년에 전체 인력이 3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공장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폭스콘은 마진을 3% 이하로 받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어려움을 두 회사가 극복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 2010년에 17명이 연쇄 자살을 합니다. 워낙 퇴직률이 높으니까 회사가 근로자 출입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그 근로 강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직원들이 공장 옥상에서 뛰어내렸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계속 격화되는데도 애플은 상황이 개선되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냥 버텼습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캐파를 확대했습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애플로서는 출구가 없다. 중국 공급망이 애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 말에 폭스콘 정저우 공장 근로자들이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큰 뉴스였죠.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생겼는데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묵인을 넘어서서 이 시위자들의 정보 공유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에어드롭의 정보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중국 정부 편을 든 겁니다. 지난달 초에 팀 쿡이 비공식적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한테 너희와 중국과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아주 강도 높은 압박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기업이 중국에 매여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로의 제조 다각화가 가능할까? 애플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 베트남 등지를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도에서는 이미 아이폰 저가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전문가들은 이게 애플의 홍보지 실제 세계 핸드폰 70%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급망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나라도 애플 맞춤형으로 발전한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인도에 간다, 베트남에 간다. 일단 두 나라 모두 애플이 필요로 하는 공급망 생태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베트남 인건비가 중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수준의 공급망을 베트남에서 또 만든다. 애플은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생산 대수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1위도 아니죠. 삼성이 1위고 아이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80%가 넘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간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용히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팀 쿡은 대만 기업인 폭스콘에게 주던 할당량을 줄이고 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생산량을 할당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애플 제품 생산 비중이 현재 중국 내에서 7%입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24%로 급등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보호주의의 실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표 기업이 중국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은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애플이 큰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